안녕하세요. 예담쌤입니다. 제 삶에서 복수라는 단어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 첫 번째 이야기를 복수 잘못하면 저같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전에 우선 저의 가족 관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재혼하셨고 이복 언니가 한 명 있고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 엄마가 새들어 살면서 의상실을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셨어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셨지만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 편이셨고 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에도 저와 동생에게 우유나 영양제 등을 챙겨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순했다고 합니다. 아기 때 잘 보채지도 않고 누워있어 뒤통수가 납작하고요. 2살 아래인 동생은 예민했던지 바스락 소리가 나면 울어 엄마가 저를 혼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고요. 남동생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복 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복 언니한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 시절 저에게는 일하느라 바쁜 엄마보다는 찔끔찔끔이라도 챙겨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온전히 남동생한테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동생이 더 못했는데 왜 나만 야단치지? 동생만 데려가고 왜 나는 서울 외삼촌 집에 안 데려가지? 왜 동생만 생일을 챙겨주지? 등등 다 생각하고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말 잘 듣는 순한 딸이었고 부모님이 짜증과 신경질로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신분석을 받을 때 상담자 선생님께서 아마도 3, 4살 때 불만을 드러냈을 때 크게 한번 꺾인 경험이 있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찔끔찔끔 받는 그 사랑마저도 받지 못하고 내쳐질까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때엔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나름 반에서 잘했는데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끓는 물 온도를 비교 측정하는 방학 숙제를 잘해가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집에 와서 자랑하고 싶어 얘기를 했어도 별 반응이 없어 실망한 기억. 방학 때 쓴 일기를 잘 써 상을 받았을 때도 동시를 써 상을 받았을 때도 6학년 졸업할 때 학급 우수상을 받았을 때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에게로 향해 있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 말 잘 듣고 공부에 신경 쓰고 했는데 그런 저의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어떤 지지나 격려,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동생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하고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1학년 때까지는 자꾸 뒤처지는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머릿속으로는 열심히 해야 돼. 나도 쟤들처럼 잘하고 싶어.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집중이 안 되면서 안절부절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해지며 제 마음이 공부하는 걸 완강히 거부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 롤러스케이트장에 놀러 다니고 밤에 시내 나이트클럽에 가서 한번 놀기도 했는데 그날 마침 경찰이 출동해서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탈 행동이 재미있지는 않아 계속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다면 중학교 이후에 제 삶이 많이 꼬여버렸겠지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제가 나이 들어 상당 공부를 시작할 때 이를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부모가 무시하는 자식은 형제들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3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저한테 하듯이 남동생이 너무 모욕적인 말로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을 해서 제가 죽기 살기로 덤빈 일이 있었는데 힘으로는 동생을 이길 수 없었고 그 일을 알게 된 아버지가 동생을 나무라긴 했지만 네가 좀 이해해라 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음에 대해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 무의식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완전히 놔버린 것이죠. 그래도 고등학교 인문계 진학은 가능해서
고등학교 진학시험을 쳤는데요. 인문계로 진학할 최저 점수에 2, 3점 모자란 점수를 받아 후기 고등학교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며 암담한데 집으로 들어갈 때 제가 웃으며 들어가니 엄마가 저 미친년 뭐가 좋다고 웃으며 들어오냐고 난리였죠. 그 당시 중1이었던 남동생이 계속적으로 말썽을 부려 부모님이 골치 아팠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복수는 성공했지만 후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부모님의 무시와 언어적인 폭력은 더욱더 심해지는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제 역동의 재물로 저를 바치는 선택을 함으로써 영어와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 성취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지만 다른 이면으로는 용꼬리 대신 뱃머리가 되어 고등학교 시절에 반장도 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잠재 능력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 점수를 받아 겨우 정기고등학교에 진학했다면 얻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감정을 표현하면 그만큼 그 아이는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속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제때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만 두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공부를 안 하는 것으로 복수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모 속을 애타게 만들겠지요. 더 심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지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며 성장해 나가야 건강한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어른답게 어젓해서 한 번도 떼서본 적이 없고 말 잘 듣고 부모 위해주고 동생 잘 챙기고 아유 저런 자식이 없어 참 기특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아이의 내면에 억눌린 감정이 있지 않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